저는 36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첫 아이를 가졌고 37살에 출산을 했습니다. 노산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앞섰던 터라 저 자신과 아기를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좋다는 건 거의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생각보다 손이 가지 않는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몇 번 쓰지 못하고 구석에 쌓여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들, 그걸 보면서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다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준비하자. 많이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오늘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근에 대팔 물건이 아니라 임신 기간 동안 삶의 질을 진짜로 높여주는 꼭 필요한 아이템들만 미니멀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덧 사탕입니다. 저는 포지타노 레몬 사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다행히 입덧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어서 이 사탕이 꽤 도움이 됐어요. 다만 먹고 있을 때만 괜찮고 다 먹으면 다시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사탕을 물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꼭 레몬 사탕이 아니더라도 레몬처럼 상큼한 음료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입덧이 심한 분들은 사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건 개인차가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임산부 속옷입니다. 보통 20주차 전후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요. 엉덩이도 커지고 배도 나오다 보니 기존에 입던 팬티가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산부 팬티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 팬티는 배를 덮지 않는 로우 타입과 배를 덮어주는 하이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가 더 좋을지 몰라서 두 가지를 다 사봤는데요. 배를 덮어주는 하이 타입은 생각보다 답답해서 몇 번 못 입었어요. 제가 원래 답답한 걸 잘 못 견디는 편이거든요. 반면 로우 타입은 배가 많이 불렀을 때도 출산 후에도 정말 잘 입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배가 바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편하게 오래 입기 좋더라고요. 임산부 브라도 구매했는데요. 가슴이 커지고 체형이 변하다 보니 기존 브라가 불편해져서 임산부 브라는 확실히 편했습니다. 다만 체형 변화가 크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브라는 미리 많이 사두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부복입니다. 저는 임신 중에도 예쁘게 입고 출근하고 싶어서 원피스, 바지 등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옷장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입었던 건 바로 임산부 바지였어요. 슬랙스 스타일의 바지였는데 이게 정말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배가 많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 입던 넉넉한 옷을 입다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면서 꾸미는 것도 솔직히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임산부 바지에 넉넉한 티셔츠나 셔츠 하나만 걸쳐도 무난하고 깔끔했습니다. 결국 제일 손이 많이 갔던 건 바지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임산부용 안전벨트입니다. 저는 자차로 출퇴근을 해서 임산부 벨트를 따로 구매했어요. 제가 사용한 제품은 다이치 임산부 벨트였는데요. 배를 직접 누르지 않아서 편했고 치마를 입어도 착용할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 탈 때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해야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철분제입니다. 보통 임신 중기인 16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복용을 권장한다고 해요. 태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철분 요구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출산 후에도 출혈로 인해 철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도 계속 복용했었습니다. 다만 철분제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다고 하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초음파 앨범입니다. 저는 평소에 다이어리를 꾸미는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요. 아기자기한가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아이가 좀 자란 뒤 초음파 앨범을 같이 봤더니 아이가 정말 신기해하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초음파 앨범을 구매했습니다. 금손처럼 예쁘게 꾸미지는 못했지만 나름 정성껏 만들었어요.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하기도 했고
요즘 아이와 함께 보면서 설명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니 취향에 맞는 걸로 하나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아이템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튼살 크림입니다. 친언니가 튼살 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도 다 텄다고 이건 살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유전자가 같으니 너도 발라봤자 소용없다는 말에도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네, 맞습니다. 오일과 로션을 그렇게 열심히 발랐지만 배와 허벅지에 튼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틀 사람은 트고 안 틀 사람은 안 튼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과한 제품보다는 기본적인 보습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바디필로우입니다. 저는 몇 번 사용하고 바로 당근으로 보냈어요. 베개 겸 일체형 제품이었는데 제가 쓰던 베개가 아니라서 불편했고 U자형이라서 뒤척을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일반 베개를 안고 자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침대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빠르게 정리했어요. 다음으로는 유용한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맘가이드입니다. 화장품에 화해가 있다면 세제나 육아용품에는 맘가이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유해 성분 분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품 구매할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아기 용품뿐 아니라 임산부가 사용하는 제품도 다루기 때문에 성분이 걱정될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10달 후의 어플입니다. 병원 진료 후 초음파 사진에 적힌 수치, 머리둘레, 배둘레, 허벅지 길이 등을 입력하면 우리 아기가 또래 100명 중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정상입니다라는 말보다 그래프로 성장 추이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또래보다 많이 작은 편이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작게 태어났어도 지금은 또래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잘 나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플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임신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거잖아요. 뭐부터 사야 하지? 다들 필요하다는데 이거 다 필요한 거 맞나? 저도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앞으로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신 기간만큼은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서 조금 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